악인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저는 저희 시어머니가 자동으로 연상이 됩니다. 그 정도로 생각도 없고 막 나가는 사람을 본 적도 없거니와 그런 사람이 하필 왜 제 시어머니 자리인지 기가 찰 노릇입니다. 10년 정도 전에 있었던 결정적인 사건 하나로 지금은 연 끊고 살고 있는데 요새 몸이 안 좋아지셨다는 이유로 작은 아들인 제 남편에게 자주 연락하며 저 보고 싶으니 시골집에 데리고 오라고 하신답니다. 저는 아직도 싫은데 어머님은 혼자 다 잊고 사시나 봅니다. 저는 지금 나이가 40 중반이고요. 카페 하나 운영하고 있는 중학생 엄마입니다. 남편이랑 결혼한 지는 벌써 15년도 넘었네요. 지금에야 아파트에서 살고 돈도 남부럽지 않을 만큼 벌고 있지만 갓 결혼했을 때 정말 남편이랑 저 둘 다 멋도 없었고 양가에서 지원도 한 푼 안 받은 채 결혼해서 11평짜리 투룸 빌라에서 신혼 시작했습니다. 저희 친정은 저랑 제 여동생 학생이던 시절에 아빠가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신 관계로 엄마만 계시고요. 지금에야 여유롭지만 당시엔 아빠 사망 보험금과 월 100만 원 초반 남짓의 연금으로 엄마 노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봐야 했습니다. 시댁은 처음부터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셨습니다. 친정에 돈도 별로 없고 홀어머니 한 분 계시다는 이유로 결혼을 무지막지하게 반대하셨어요. 그런데 사랑이 뭔지 정이 뭔지 3년 사귄 지금의 남편과 헤어지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바보 같지만 시어머니 구박받으며 결혼 강행했고 저 같은 애랑 결혼하면 돈 한 푼 안 대줄 거라고 으름장 놓은 시댁이었기 때문에 시댁에서도 1원 한 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그때 구급 공무원 붙은 지 얼마 안 된 나이였고 저도 작은 사무실 다니는 회사원이었기 때문에 둘 합쳐서 월급이 350만 원도 안 되었었던 것 같네요. 그래도 좋다고 투룸에서 살면서 신혼 시작했고 저 미워하고 인정 안 하는 시어머니 마음에 들고 싶어서 시댁도 참 많이 왕래했네요. 시댁은 그리 못 살지도 잘 살지도 않는 수준이에요. 시아버지가 작은 사업체 하고 계시고 집은 경기도에 20평대 아파트 자가로 살고 계세요. 아들 둘 있는데 제가 그 집 둘째 아들이랑 결혼한 거고요. 아주버님도 딱히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은 아니었는데 잘생겨서 그런지 항상 여자가 끊이질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돈 많은 집 딸 약사랑 결혼하셨어요. 큰동서 친정이 엄청 부자인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평범한 저희 시댁과 시아주버님이 그 집에서 눈에 안 찼기 때문에 반대를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치만 동서가 마음에 드는 남자니 결혼하고 싶다고 우겨서 결국 결혼이 성사된 거고요. 저희 결혼과 완전 반대였습니다. 시모가 마음고생 많이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어떻게 제 입장은 생각해주지 않으시는지 참 이해 안 가더군요. 시댁에서 아주머님께 5천만 원 해주셨고 큰동선의 친정에서는 거의 10억 정도 딸한테 결혼 비용 겸해서 일부 상속해 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신혼집부터 경기도 신도시 번화가에 있는 아파트로 시작했습니다. 집은 아무렴 상관이 없지만 돈 많은 친정에 좋은 직업 갖고 있는 형님을 저와는 다르게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시는 저희 시댁 식구들 보니 너무 착잡하더라고요. 게다가 결혼도 거의 1년 차이가 나는 바람에 더욱 비교가 되었고요. 시모는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대놓고 저만 무시하셨네요. 손윗동서는 일단 호칭이 이쁜이입니다. 저는 이름조차 불러주지 않으시고 야, 얘로 일관하셨고요. 어쩔 땐 부르기도 싫으신지 툭툭 치며 저를 부르셨답니다. 아버님은 원체 집안일에 관심 없는 분이라 아무 말씀 없으셨고 아주버님도 대놓고 저한테 구박은 안 하셨지만 저랑 결혼해서 자기 동생이 고생한다는 식으로 앞에서 몇 번 무안 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 남편이 몇 번 발끈해서 형제 싸움 한 적도 있고요. 그럴 때마다 어머님은 그러게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하는데 며느리 하나 잘못 들였다가 우리 식구들 사이만 박살나게 생겼지 뭐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러게 왜 반대하는 결혼을 해서 이사란을 내? 없는 집 사람들은 복이 없어. 그런 박복한 애가 우리 집에 들어오니 될 일도 안 되겠다. 라고 하셨고 저는 그 말에 눈물이 날 정도로 서러웠지만 왜 아무 말도 못하겠던지요. 그렇게 명절에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대놓고 우리 이쁜이 약국에서 사람 상대하느라 힘들지? 우리 사돈 어르신들도 이쁜 딸이 고생해서 참 마음이 아프시겠다. 라고 하시며 사람 상대하기로는 더 고될 서비스직에서 일하는 저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손윗동서만 어하둥둥 예뻐해주기 바쁘셨죠. 그렇게 저는 집안에서 소외되어 갔고 남편도 그런 제 모습 보기가 마음이 아프다며 시댁 출입을 최대한 안 하려고 노력하더군요. 돈이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결혼하면서 형이랑 차별받은 건 제 남편도 마찬가지였으니 마음이 더 서러웠을 텐데 본인도 삐딱하게 나가면 며느리인 제가 더 힘들어질까 봐 남편도 최대한 참고 현명하게 굴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지금에야 시어머니한테 할 말 다 하는 며느리들이라지만 15년 전쯤엔 그래도 대부분 순종하는 분위기였고 특히나 저는 시댁보다 많이 모자란 사람이었기에 시어머니의 모진 말들을 오롯이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무시하는 건 참아도 시모가 저희 친정을 안 좋게 이야기할 때는 정말 우라통 터지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더라고요. 아버지는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가셔? 옛말에 남편 잡아먹는 사주가 있다더니 니네 엄마가 딱 그 짝 아닌가 싶다. 그런 사주는 보통 대대로 물려받던데 네가 네 엄마 사주 그대로 빼다 박았을까 봐 내가 아주 겁이 나. 둘째 아들놈 잘못되면 내가 너 가만히 안 둔다. 아니 너 같은 애랑 결혼한 것부터가 잘못된 거긴 하지만서도 라며 정말 모진 말을 내뱉기도 하셨고 친정엄마 안부 묻는단 핑계로 번번이 무시하기 일쑤라 차라리 우리 친정에 대해 아무 말도 안 하셨으면 좋겠더라고요. 물가가 많이 올랐네. 니네 엄마는 과일 사드실 돈이나 있으시다니? 너 정말 네 친정에 돈 죄다 갖다 바치는 거 아니지? 내가 그럴까봐 니네한테 뭘 못해주겠다니까. 없는 집 자식이랑 결혼시키면 밑 빠진 동마냥 돈이 술술 거기로 다 가버린다니까. 내가 니네 결혼할 때 돈 한 푼 안 해준 이유가 있어. 기껏 신혼집 하라고 돈 좀 해줬다가 그 집에 니네 엄마라도 냉큼 데려와 모시고 살면 우리가 뭐가 되냐? 그런 식으로 엄청난 모욕을 하셨고 저도 한날은 참다 못해 어머님 저희 아빠 돌아가시고 많진 않지만 연금 잘 받고 계시고요. 이래저래 돈이 없으신 것도 아니에요. 게다가 몸 안 좋으셔도 저희한테 절대로 짐 되고 싶지 않다며 항상 일하셔왔고요. 그런 저희 어머니인데 그렇게 모질게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눈물 그렁그렁한 채로 얘기했더니 원래 기우는 결혼했으면 이 정도는 다 참으며 살아야 한답니다. 시댁에서 그런 무시를 한 3년 받다가 드디어 시어머니로부터 며느리 취급받기 시작한 건 아주버님네가 이혼하면서부터였습니다. 형님이 딩크하고 싶다고 하셨대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모든 점이 다 좋았지만 애를 갖지 않는다는 큰 며느리의 발언에 참지 못하고 길길이 날뛰며 화를 내셨고 그 일을 기점으로 형님과 시어머니와의 고부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는 제대로 된 집 살 때까지 아이를 갖지 않겠다는 계획이었지만 형님네는 의도적인 피임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가 극대노하시며 이쁜이로 부르던 큰며느리 호칭을 야로 바꿔 부른 그날 형님은 시댁에 이혼 서류를 던지셨어요. 그러자 돈 많은 며느리 놓치기 싫어 안달나던 저희 시댁은 나중엔 처가에서 받은 집이라도 어떻게 건지고 싶어 이혼 사유가 큰동서에게 있는 것처럼 꾸미더군요. 저더러 형님이 전화로 남자랑 통화하는 거 본 척 해줄 수 있냐며 거짓 증언 해달라는 요구도 하시길래 제가 싫다고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 시댁이 치사하게 굴자 돈 많은 큰동서 친정에서 바로 빵빵한 변호사들 모아 이혼 소송 걸었고 형님은 정신적 피해 보상 운운하며 위자료도 최대치로 받았고 아파트도 다 가져가더군요. 결국 돈만 탈탈 털린 채 이혼남 되어 돌아온 아주버님이었고 시부모님은 억울해 못 살겠다며 머리 싸매고 며칠을 알아 누우시더군요. 그러더니 이젠 저밖에 없다며 낯빛까지 화사하게 바뀌어서는 드디어 절 며느리 취급해 주신 거죠. 그리고 저한테도 막대했다가 작은 아들까지 이혼당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 때문인지 말조심 행동조심 최대한 하려 노력하시더군요. 솔직히 그래봤자 앞에서 하던 욕 뒤에서 한다는 차이밖에 없었지만요. 그렇게 사건도 많고 사정도 많은 제 결혼 초반의 시댁 스토리였습니다. 아주버님은 이혼에 대한 충격으로 해외 나가 살겠다며 동남아로 가 사업을 하셨고 한국에 남은 자식이라고는 제 남편 하나뿐인 시댁이라 저희마저 없으면 못 산다며 왕래를 강요하시더군요. 게다가 저희가 아이를 낳자 더욱 집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착실하게 돈 모으다 청약 당첨되어 시댁이랑 거리가 먼 지역의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시어머니가 눈물까지 찔끔 울기까지 하며 서운하다고 하시더군요.
이제 이사 가면 더 자주 못 볼 것 아니냐. 아쉬워서 어떡하냐. 그래도 자주 와야 해. 알았지? 라고 하시더군요. 언제는 없는 집에서 시집와 반대하는 결혼 꾸역꾸역하고 시댁 들어온다며 얼굴만 봐도 부하가 치밀어 올라 보기 싫다고 하던 시어머니가 과거 모진 구박은 혼자 다 잊어버렸는지 참 뻔뻔도 하다 싶더군요. 솔직히 저는 시어머니로부터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인정받고 싶은 생각도 없어졌고 아이 낳고 나서는 더더욱 시댁이 부질없다고 느꼈어요. 게다가 이사가서 아이 낳고 키우며 새롭게 펼쳐진 환경에 즐거운 적응을 하기 바빴고 이사 이듬해에는 작은 카페를 하나 인수해 성장시키는 데 재미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일이 한번 풀리면 술술 풀린다더니 저희 친정에도 좋은 일이 연거푸 일어났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쪽 친가에서 몇십 년 동안 긴 재산 싸움을 했었고 저희 엄마는 아빠도 돌아가신 마당에 거기 끼고 싶지가 않아서 그냥 포기하셨대요. 그러나 마침내 법적으로 저희 아버지 쪽에도 상속권이 인정되어 배우자인 저희 어머니가 받게 되셨어요. 그래서 7억 정도 되는 산을 엄마가 받게 되셨습니다. 게다가 제 여동생도 회사 다니며 뒤로 몰래 준비하던 자격증 시험이 붙어서 전문직으로 이직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너무도 좋은 남자를 만나 프로포즈를 받았죠. 얘기 들어보니 서울 역세권에 10층짜리 빌딩이 있는 건물주 아들이더라고요. 게다가 직접 만나본 제보될 사람은 참 세심하고 착한 선한 사람이더군요. 그런 사람이 제 여동생을 너무나 사랑해주고 심지어 저희 엄마까지 살뜰하게 챙겨주며 같이 여행도 다니는 걸 보니 눈물이 날 만큼 고맙더군요. 제가 시모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걸 잘 아시는 제 친정엄마도 제가 예전보다 한결 나아진 상황이라는 것에 안도하고 저희 자매 모두 행복하게 일 잘 풀려가는 것에 감사한 나날이라며 감격해 하셨습니다. 시댁도 어쩌다가 그런 상황을 다 알게 되셨어요. 사실 아주버님이 이혼한 이후로 시댁에서 저희한테 엄청 집착하시며 본인들이 모르는 일은 하나도 없어야 한다고 굉장히 꼬치꼬치 물으시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친정엄마 재산 상속 문제로 관공서 왔다 갔다 하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신 시어머니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시길래 사실대로 이야기했더니 뭐라고? 7억짜리 산? 세상에 안사돈 정말 횡재 맞으셨네. 배우자 죽고 그런 상속 받기 쉽지 않을 텐데. 라고 하시며 입을 다물지 못하시더군요. 그러더니 흥분된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네가 장녀니까 그거 다 물려받는 거지? 여동생은 아직 결혼도 안 했다며. 라고 묻길래 제가 장녀이든 뭐든 상관없이 혹시 물려받게 되면 반반이죠. 그리고 그거 물려받고 싶다는 생각까진 해본 적이 없어요. 엄마 아직 창창하신데 그거 팔아서 남은 생이라도 여유롭게 사신다면 저는 대찬성이에요. 지금까지 혹시 모른다는 이유로 돈 정말 많이 아끼며 사셨거든요. 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저더러 야물딱지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재산 앞에서는 엄마도 언니도 중요하지 않게 될 거라며 재산 싸움은 필수라고 일장연설을 하시는데 정말 듣기가 싫었습니다. 게다가 왜 시어머니가 나서서 저희 친정엄마 재산에 대해 왈가왈부하시는지 선 넘는다고 생각했죠. 한동안 저희 친정에 대해 말조심하던 시모가 제 말대꾸 아닌 말대꾸에 기분이 나쁘셨는지 오랜만에 트집을 잡으려 시동을 거시더군요. 그나저나 사돈처녀는 아직도 시집을 안 갔어? 아무리 너보다 어린 동생이라지만 그래도 나이가 차지 않았어? 이직 준비했는데 잘 돼서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귀는 사람 있고 내년 초에 결혼 얘기하더라고요. 이직을 했어? 어디로? 원래 무슨 회사 다닌다고 하지 않았어? 별 볼 일 없는. 그 말에 저는 예전 순진하던 새댁 시절 시어머니로부터 무방비로 무시받았던 예전이 생각나 부글부글 하더군요. 전문직이에요. 국가에서 연구원들이랑 같이 일하는 직업이고요. 돈도 꽤 벌어요. 초봉이 7천만 원이니까 앞으로 더 벌겠죠. 그러냐? 잘 됐네. 안 싸더니 행복하시겠네. 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어쩐지 표정이 구려 보이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뭔가 꼬투리 잡지 못해 찝찝하던 얼굴의 시어머니는 이내 제 여동생 이야기를 하며 결혼을 한다고? 어떤 남잔데? 사돈처녀가 직업이 더 좋아졌으니 더 괜찮은 사람일라나? 그런데 홀어머니 있는 집 딸은 보통 시댁에서 환영하지를 않아. 그건 아들 가진 입장에서 당연할 거다. 아마 만난다는 그 남자 집에서도 사돈처녀 별로 좋아하지를 않을 거야. 라고 하길래 제가 웃으며
아니요. 그 집에서 제 동생 엄청 좋아하는데요. 그리고 자기 아들더러 제 동생 놓치지 말라고 결혼 재촉하는 걸 겨우 내년 초로 미룬 거예요. 저희 집 사정 다 아시고요. 제부될 사람이 저희 엄마 엄청 챙겨요. 물론 우리 그이도 저희 엄마한테 살갑게 잘하긴 하지만 제부될 사람은 정말 아들처럼 잘 해드리더라고요. 라고 했더니 시어머니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내뱉는 말마다 약올라 미치겠는지 표정 관리가 좀처럼 안 되시더군요. 그래? 뭐 그럼 잘 됐구나. 근데 그 집도 별 볼 일은 없나 봐. 너희 친정이 그렇게 잘 사는 것도 아닌데 그 정도로 환영해주는 걸 보면 네 친정보다도 못한 집 아니냐? 여동생 시집 잘 보내야지. 결혼에 훈수 좀 두지 그래? 제가 훈수 둘 일 뭐가 있어요. 제 여동생이 저보다 똑똑하고 앞가림 잘해서 걱정할 일 없어요. 제부될 사람 엄청 부자예요. 역세권 건물주 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제 여동생이 저 결혼하고 시댁에서 맘고생했다는 거 잘 알고 있어서 시부모 될 사람 잘 판단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결혼 후 처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대놓고 하고 싶은 말 한 건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얼떨떨한 표정으로 본인 귀를 의심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나 쉽고 시원한 일, 뭐가 그렇게 어렵고 대단한 시댁이라고 쩔쩔매며 할 말 못하고 살았는지 후회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시모는 그렇게 잠시 말을 더듬으며 할 말을 찾는가 싶더니 제 예비 제부가 건물주 아들이라는 소식이 꽤나 흥미로웠는지 이것저것 묻더라고요. 얼마나 잘 사는지, 집은 어떻게 해줄 건지, 뭐 그런 자세한 것들 전부 다요. 그래서 저도 그냥 모르겠다고 하고 말을 줄였더니 더 애가 타는 모습이었습니다. 솔직히 사돈처녀 결혼하는데 왜 그렇게까지 관심을 두나 싶었죠. 그런데 시모는 그날로 끝이 아니라 그 이후로도 틈만 나면 제 여동생에 관해 물었고 헤어지진 않았냐, 잘 만나고 있냐, 결혼 날짜 정했냐 계속 묻더라고요. 그래서 거진 잘 모르겠다로 일관했더니 동생 결혼에 그렇게 관심이 없냐 버럭 화까지 내시더군요. 사실 제가 왜 모르겠어요. 지나치게 관심 두는 시모가 부담스러워 그냥 모르겠다고 변명한 건데요. 혹시 너희 안사돈도 이렇게 둘째 딸 결혼에 관심 없으시니? 신혼집은 어떻게 받는지, 전세인지 매매인지, 공동명의로 해주는지, 그 집 외아들이라면서 나중에 재산은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 좀 안 물어보셨대? 너는 왜 애가 이렇게 굶뜨니? 그런 거에 입속 챙길 줄도 알아야지. 그리고 동생이 부잣집이랑 결혼한다면 너희 친정에서도 정성껏 결혼 준비를 좀 해야 하지 않겠어? 그냥 제 동생이 다 알아서 할 거예요. 그리고 결혼이 무슨 사업도 아니고 공동명의며 나중에 재산까지 왜 벌써 알아두어야 하나요? 아파트 받는 거면 제부될 사람 집에서 알아서 해주겠죠. 이렇게 무디다니가 안사돈도 저번에 보니까 순하시더만. 사돈처녀 상견례 때 잘 좀 하실라나 몰라? 어이가 없더라고요. 사돈네 상견례를 시모가 왜 상관하는지. 그렇게 한 반년 되도록 시어머니는 툭하면 제 여동생 결혼 진행 상황에 대해 물으셨고 저는 대강대강 대답했습니다. 신혼집에 엄청 관심 가져야 하길래 그냥 모른다고 했습니다만 사실 제 여동생은 서울에 인접한 신도시 신축 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시아버지 명의 아파트였는데 결혼하면서 아들내 넘겨주는 거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시어머니한테 말씀드리면 또 하나부터 10까지 선 넘어가며 간섭할까봐 얘기 안 했습니다. 그렇게 제 여동생은 결혼 준비 잘 해갖고 상견례도 잡혀 저랑 제 남편 그리고 아이까지 깔끔한 옷을 샀죠. 그러다 시모가 무슨 날 시댁에 오라고 하시길래 제 여동생 상견례 날이라 못 간다고 했더니 뭐? 상견례가 잡혀? 아니 날은 정해졌고? 이렇게나 일찍? 내년 초에 한다면서? 네, 그 집에서 결혼할 거면 올해 넘기지 말고 하자고 했대요. 아니 상견례도 잡혔는데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해? 네? 제 동생 상견례 날짜를 왜 제가 어머님께 말씀드려야 하나요? 아니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안사돈 혼자 상견례 가시는 게 불안하더라고. 남편도 없이 혼자 앉아있으면 외롭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네? 뭐 외롭게 하시겠죠.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걱정해 주시는 건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인데 내가 좀 같이 갈까 했거든. 네? 어머님이 어디를요? 너무 황당해서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어 내가 좀 가서 이 얘기 저 얘기 해야 사돈처녀 결혼할 때 야무지게 챙기지 않겠어? 지금 봐. 너나 안사돈이나 물러 터져가지고. 아니 말이 잘못 나왔네. 아무튼 둘 다 너무 순해가지고 집도 하나 제대로 못 받고 결혼 시작할까봐 그렇지.
잘 산다며 결혼할 남자 집이. 그럼 챙길 건 좀 챙기고 해야지. 그럼 말할 사람 솔직히 나밖에 더 있어? 라고 하시는데 제가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더군요. 안싸돈이랑 친하다고 하면서 가면 되지. 그리고 그래야 무시도 안 당하지. 엄마 혼자 앉아있으면 무시해. 아니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리고 어머님, 저희 친정엄마랑 안 친하시잖아요. 연락은커녕 언제는 제 앞에서 박복하다 험담하실 땐 언제고. 제가 한마디 했더니 시어머니가 민망한 표정으로 그건 제가 성에 안 차는 며느리라 마음에 없는 말을 한 거라며 앞으로 친하게 지낼 거라네요. 그러실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집 시모가 사돈처녀 상견례에 참석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마시라 했습니다. 그렇게 딱 잘라버리려는데 시모가 갑자기 화를 내더군요. 네 제부될 사람이 부자면 너한테도 콩가루 떨어지지 않겠냐? 너는 결혼까지 한 애가 네 가족도 잘 챙길 줄 알아야지. 어쩜 그리 생각이 단순해? 네? 무슨 말씀이세요? 네 가족 말이야. 우리는 안중에도 없냔 말이야. 좋은 기회가 생기면 딸린 가족도 많은 네가 현명하게 좀 잘해서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 생각을 해야지. 그저 네 동생만 잘 살면 된다고 손 놓고. 시모 말은 이러했습니다. 저에게 딸린 가족이라는 건 제 남편과 아이는 당연하고 시댁까지 포함이더군요. 그리고 제가 갖고 온 게 없으니 부자 제부로부터 받는 콩고물로 만회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머님, 듣자 하니 어이가 없네요. 아니, 왜 제 동생 결혼에 어머님까지 득보려 하시는데요? 저희 엄마나 저는 제 동생만 행복하게 잘 살면 되고 제부 배경보다 사람 됨됨이 보고 허락한 거예요. 제 동생 너무나 아껴주니까요. 그리고 제분의 집에서도 제 동생 많이 사랑해주니 제가 다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어머님한테 구박 모질게 받았잖아요. 아니, 그건 뭐. 아니, 넌 왜 자꾸 지나간 옛일을 꺼내니? 아무튼 그래. 이제 상관 안 할 테니 알아서 해라. 어머님이 허락하실 일이 아니죠. 원래 저희가 알아서 하는 일인데 왜 감나라 배나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보자 하니까? 그렇게 어머님은 자신의 검은 속이 다 드러난 게 창피했는지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며 다시 예전에 그 구박하는 악랄한 심으로 돌아오셨더라고요. 저도 맞서 싸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어머님처럼 계산적인 줄 아세요? 그리고 뭐라고요? 저희 엄마 혼자 상견례 앉아있으면 무시한다고요? 뭐 눈엔 뭐만 보인다고. 어머님이 제 친정엄마 혼자 있는 거 대놓고 무시 엄청 하셨잖아요. 제가 결혼 초기에 어머님 폭언 다 참은 건 그래도 제가 선택한 가정이고 제 책임도 있기 때문에 참아드린 거예요. 네가 안 참으면 어쩔 건데? 안 참으면 아주버님 꼴 나겠죠. 형님이 왜 이혼한지 모르세요? 어머님 하는 말에 상처받고 더는 답 없다 생각해서 떠난 거잖아요. 제가 소리를 버럭 지르자 시모가 얼굴이 허해지며 달달 떨더군요. 그리고 다 얘기했습니다. 자꾸 우리 집 무시하시는데 아빠 돌아가신 게 죄도 아니고 시댁도 입덕 벌어질 만큼 잘 사는 것도 아니며 우리 결혼한다고 뭐 하나 해주지도 않았으면서 대체 뭐가 그렇게 잘나셨냐고 소리 질렀습니다. 순종적이고 조용하던 그리고 만만하던 둘째 며느리가 악다구니를 지르며 할 말 다 하니 꽤나 충격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앞뒤 못 가리고 사돈처녀 상견례까지 가네마네 헛소리를 했던 거겠죠. 제가 난리를 치니 시모는 급기야 눈물까지 쏟더군요. 울거나 말거나 본 척도 안 했습니다. 너무 징그럽게 느껴지더라고요. 남편한테도 얘기 다 했어요. 시모랑 이런 일로 싸우는데 당신이 이해 못하면 난 그냥 이혼할 거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더러 잘 내뱉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모한테 전화로 또 한 소리 한 모양이더군요. 부모 편 안 들고 와이프 편 든다며 시아버지까지 나서서 화를 내셨고 그 바람에 정말 대판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명절에도 저희 얼굴 보고 싶지 않다며 연 끊자 먼저 말씀하셨고 저도 그러겠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저희한테 말도 없이 시골로 이사를 가셨더라고요. 그렇게 연 끊긴 채 10년을 산 거예요. 시어머니가 저 카페 한다고 했을 때 능력도 없는 게 뭐하러 아들 돈 쓰냐고 타박하시더니 네, 이렇다 할 능력도 없는 저는 그저 친절이라는 무기를 내세워 고객님들을 대했고 디저트류가 맛있다는 입소문이 타 카페 크기치고는 장사가 제법 잘 되었어요. 보증금 5천에 월세 70만 원짜리 가게에서 월 매출 1,500만 원 찍었네요. 시아주버님은 동남아 갔다더니 결혼도 안 하고 외국인이랑 살림 차려 한국에 오지도 않는다더군요. 간간히 시고모님이 전화하시며 이제는 시댁에 연락 좀 해보라고 간 보시더군요. 시부모님이 말은 못해도 미안해하고 있다. 젊은 니들이 먼저 다가가라 하시면서요.
그리고 몇 달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먼저 카톡을 하셔서는 요즘 몸이 안 좋아서 그런지 저희 생각이 많이 난다더군요. 죽기 전에 한 번만 보자고 하셔서 그냥 남편만 보냈습니다. 편찮으시기는커녕 시골에서 좋은 공기 마시고 잘 사시나 보던데요. 그냥 그렇게 각자 잘 살면 되지. 왜 자꾸 제가 보고 싶다고 부르려 하시나 몰라요. 저는 앞으로 시모 얼굴 절대 보고 싶지가 않네요. 저희 친정까지 싸잡아 무시당했던 일들 생각하면 좀처럼 용서가 안 돼요. 제가 너무한 건가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